오늘 모닝 체크 첫 번째 체크 사항도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어제 반도체 소부장 말씀드린 대로 테크윈, 고영, 이오테크닉스, 특히 HBM 관련된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 1.2% 하락했죠. SK하이닉스는 밑에 보시겠습니다만 1.8% 가까이 좀 올랐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중 관세 협상 타결됐고, 이 미중 관세 협상의 타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 대한 이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이 AI 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견제, 반도체 어떤 규제, 제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,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던 거는 사실은 이미 첫날이죠. 요 합의됐던 소식이 전해져 첫날 이미 한 5% 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, 사실 삼성전자한테서 그 전날 5% 올랐다고 그때 들어가서 그 다음날 차익 실현을 한다. 사실은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갖다 붙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.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결국 HBM을 지금 확실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 게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다 봐야 되겠죠.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중국용 AI 칩이 현재 H20이지 않습니까? 이거를 좀 미국이 못 팔게 하고 있죠. 그래서 좀 새로운 AI 칩을 중국용 AI 칩입니다. 중국향 AI 칩을 좀 준비 중인데, 거기에 HBM 대신에 GDDR7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HBM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좀 불편해하는 수준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예 HBM을 빼고, HBM 수준은 아니지만 HBM급에 가까운 버금갈 정도의 그런 데이터 처리 능력과 이런 걸 갖고 있는, 속도를 갖고 있는 GDDR 이 메모리를 쓰는 쪽으로 좀 엔비디아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. 이 GDDR은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. 물론 SK하이닉스도 개발을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사가 또 이제 이 GDDR 중국향 중국향 이 AI 칩에 들어가는 GDDR 요 메모리에 이제 경쟁을 또 하겠지만, 현재로 봤을 때는 삼성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HBM이 걸려 있기는 한데,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하방이 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하실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갈 상황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를 이 GDDR 관련돼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삼성전자는 양에는 안 차죠. 확 갔으면 좋겠는데, 그런데 그러기에는 결국은 HBM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썩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고, HBM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얘기가 나올 게 파운드리 얘기 또 나올 겁니다. 근데 이제 파운드리 문제도 여전히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이런 경쟁력과 관련된 이 두 부분이 삼성전자는 역시 현재로서는 가장 큰 과제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삼성전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, 이게 당장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, 그다음에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죠. 2차전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앞서 이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얘기도 했는데, 이 참 유상증자 가뜩이나 좀 시장도 안 좋고, 그러니까 캐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까지 하니, 또 그 유상증자가 또 주주 배정 유상증자니,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미 새카매진 속이, 이거 새카매진 다음은 뭡니까? 이게 참 이거 드러낼 수도 없고요. 참 그렇게 힘드신 시간이 또 될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1조 1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대부분 다 국내외 생산시설 확대에 쓰고, 또 포스코 홀딩스 그룹 차원에서,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는 소재, 즉 광물서부터 이제 최종 양극재, 음극재 등 이 소재까지 일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,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, 참 이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. 어제 2차전지 주가들 보면 SDI, 이노베이션,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배터리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
대주전자, 에코프로, BM, 고려, 에코프로 멀티 등 이런 소재 회사들까지 다 주가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여기에 또 하나 어제 2차 전지주들한테 좀 악재가 됐던 거는 미국 공화당이 IRA 수정안을 좀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됐죠. 핵심 내용은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시점이 원래 2032년으로 아직은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당장 내년 말까지 대폭 땡긴다는 겁니다. 일각에서는 올해 말까지 사실상 올해 말까지밖에 안 될 거다. 이 세액 공제 부분이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.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악재죠. 굉장히 큰 악재가 되는 거죠. 특히 AMPC 세액 공제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건들지 않지 않겠느냐. 전기차 그 보조금은 폐지가 되더라도 그런데 결국 그 부분도 손을 대는 쪽으로 공화당의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. 근데 제가 자꾸 공화당 말씀을 드리죠.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도 시장에서도 이미 알려진 바대로 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이든 IRA와 관련된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좀 포진돼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공화당 지역구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 이게 발의가 됐다 손 치더라도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당론으로 결정이 돼서 실제로 법안이 하원이라도 상원에 올라가기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반박 논리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이게 좀 굳이 이게 긍정적인 얘기로 한다고 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바짝 따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. 특히 이제 LFP는 중국이 워낙에 앞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LFP 이제 뒤늦게 해서 올해 말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산을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결국은 향후에 이제 이 ESS 쪽에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전력 공급 문제의 핵심 그 어떤 필수 어떤 사업이 ESS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의 LFP 쪽이 계속 장악하도록 미국 정부가 놔둘 리가 없습니다. 그럼 결국 그게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 대안이 이제 결국 이제 한국 업체들이 되겠죠.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우리 업체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게끔 적어도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정부도 그렇게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좀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중국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 전기차 또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게 과연 미국이 놔둘 것이냐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어쨌든 이거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믿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한번 보죠. 일단 현재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악재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한번 이 부분이 부정적인 쪽을 더 시장에서 주목을 할 건지 긍정적인 쪽을 시장이 좀 바라볼 것인지 오늘 한번 시장에서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얘기 해보죠. SK텔레콤 얘기 준비했습니다. 어제 주가 1.15% 떨어져서 5만 1,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.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죠. 유심히 칩 해킹 사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이게 SK텔레콤이라는 국내 가장 큰 이동통신 회사에 대한 신뢰 추락 이 부분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치에 영향을 주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일단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규 모집 중단이라든가 가입자 이탈 문제, 위약금 변제 등 변수가 좀 너무 많아서 심지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솔직히 말하면은 수치를 추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좀 하더군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 가입자 이탈 문제만 봤을 때 지금 37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는데 한 450억 정도 올해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요. 유심 교체 비용 지금 770만 명이 유심 교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. 이 양반들까지 하면은 약 1,000억 정도 유심칩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고요. 이게 7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잇따라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중요한 건 SK텔레콤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 질질 끌다가는 결국은 주가도 주가입니다만은 이 가입자 이탈이요. 지금 2,500만이라고 해서 가장 많다. 이 부분에 지금 만족하고 이렇게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요. 또 이게 이동통신이라는 게 휴대폰이라는 게 한번 바꾸면은 거의 가지 않습니까? 저만 해도 한 이동통신사 걸 지금 처음부터까지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바뀌면 어려운 거니까 되돌려오기. 지금 이 시점에 지금도 늦었지만 빨리 뭔가 이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